BMW의 PHEV 차량들은요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어요. 스포츠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도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아낄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많은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3302, X330E, 7452 이런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진짜 완전 퓨어 전기차로 넘어가실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빨리 어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느끼고 싶어. 그런데 완전 퓨어 전기차로 갔을 때는 빠른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상 혹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가끔은 기름이 필요해. 이런 분들한테는 뭐 거의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PHEV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게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시간이 좀 널널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말고 타의적으로 많은 시간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퓨어 전기차를 주면서 전기 충전하고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과 또 밥 먹고 또 어디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충전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시간 자체가 안 돼서 기름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X5452나 X3302 같은 차량 혹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3302 같은 PHEV 차량들의 득세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저는 지금 퓨어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질감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이것을 진짜 느끼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삼성 전시장에서 제공을 받은 차량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일절 받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을 하라는 어떤 압박을 받거나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소신껏 그냥 리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차가 좋아요. 타보니까 차가 좋은 걸 어떻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X5 452를 항상 사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X5보다도 조금 아래급의 X330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행 질감이 좋단 말이야. 저 지금 정말 단 한 번도 주행에 대해서 편안하게 끌고 가야지 에너지를 아껴야지 라는 느낌을 아예 가지지를 않고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불편함을 지금 못 느끼겠어요. 자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지금 방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스포츠 모드처럼 치고 나가는데도 와 배터리를 쓰고 전기를 쓰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요. 이 계기판에서 60%를 썼다가 0으로 떨어뜨렸다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자체가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 계기판에서 움직이는 이 바늘이 진짜 아날로그 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나 제가 최근에 리뷰한 차량이 뭐였지?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움직이는 계기판상의 움직임이 조금은 끊기는 느낌. 산타페에서 그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현대 기아 차량들은 조금 더 그래픽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그래픽 카드를 좀 좋은 걸 쓰시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우디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BMW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에서 이 바늘이 움직이는 아주 기민한 느낌 그리고 프레임이 굉장히 높은 느낌이 딱 BMW에서 나요. 지금요 기름은 정말 한 방울도 안 쓰면서 왔거든요. 제가 지금 e드라이브 모드만으로 무려 25.7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쉬지 않고 떠들면서 계속 지금 스포츠 주행 그리고 멈췄다 급브레이크 밟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부러 막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에반게리온의 엔트리 플러그 무슨 타이밍이라 그러지? 케이블이 끊어지면은 이 속도 있잖아요. 에너지 떨어지는 그것처럼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건 고프로 배터리가 1시간밖에 안 가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블 끊어진 것처럼 에반게리온 끊어진 것처럼 고프로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느껴야겠다. 그 많은 것들을 전부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욕심은 있어서 제가 항상 1시간 내로 리뷰를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많이 다른 차량으로 타보고 먼저 타본 다음에 느낌을 말씀을 해드릴지언정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고프로가 켜져 있고 1시간 내에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차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 비도 거의 그쳤어요. 한번 코너링을 살짝 돌아보도록 할 건데 야 진짜 좋다. 아니 단순하게 그냥 횡지를 많이 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코너링 자체가 되게
스무스해요. 지금도 밟고 나가잖아요. 쫙 밟고 나가서 다시 제가 강변북로를 제가 항상 다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리뷰 구간인데 이 리뷰 구간을 정말 마음껏 원 없이 속도를 원 없이 내가면서 달리고 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자, 이제 여기서 강변북로 쪽으로 빠지는 이 길이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급한 G값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돌아보긴 할게요. 아휴, 뒤에 막 넘어가고 난리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횡지값 한 0.6, 0.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지금 오는 상황이었고 노면이 굉장히 젖은 상태잖아요. 불안함이 1도 없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진짜로. 아, 되게 주행감 좋다. 주행질감 너무 좋고요. 자, 이 와중에 제가 28.5km를 갔는데 제가 거의 회생제동을 거의 안 하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켜놨고 근데 지금 이제 3km 갈 수 있다고 드디어 떴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뭐 3km 갈 수 있다라고 한 총 100에서 한 15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가는 배터리, 동력계통 에너지 자체가 엔진에서부터 오는 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경고등을 띄워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2km, 5km가 됐어요. 지금 총 30km를 원 없이 마음껏 달리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km가 남았다고 해요. 다만 아직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연비운전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막 다닐 거거든요. 막 다니는데 진짜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이 돼서 0이 되면 점점이 되거든요. 점점이 됐을 때부터 또 어느 정도까지 몇 킬로를 가서 엔진 개입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엔진이 개입이 됐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엔진이 개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제가 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와이퍼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갰어요. 아, 근데 되게 주행 질감 좋다. 자, 봐요. 지금 30km를 넘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 모드로만 30km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꼴랑 해봐야 12kWh 정도의 배터리밖에 안 쓰고 실제 가용 배터리는 10.8kWh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kWh당 150원 정도 하니까 얘 충전 만땅 하면 1,500원이에요. 1,500원으로 승제로선 30.7km를 가는 거예요. 그럼 1,500원 내고 어떻게 보면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요금보다 훨씬 싸요. 와, 진짜 전기 시대가 진짜 도래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격에 대한 내용은 저희 집에 있는 에버온이라는 충전기를 기인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막 밟아서 조지고 다녔을 때, 전기 모드와 배터리 모드를 조지고 다녔을 때만 이런 상황인 거지, 만약에 한 65km에서 80km 정도의 정속 주행과 적절한 회생제동 리제네레이션을 이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현재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드디어 점점점 킬로미터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됐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언젠가는 배터리가 개입을 하겠지. 아니 엔진이 개입을 하겠지. 자,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엔진이 들어왔나? 아니에요. 아직도 엔진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약간의 배터리에 파란색 선이 남아있어. 아직 배터리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죠. 조금 더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코오롱 삼성 전시장까지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도착을 하면 대박인데? 이게 330E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도 많이 막히고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리젠을 많이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회생제동을 많이 하면서 가니까 제가 아무리 배터리를 쓰려고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슈 사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빨리 달리고 싶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맥스 e드라이브 사용할 수 없다. 자, 이제 고압 배터리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개입이 됐어요. 네, 엔진이 개입이 되고 이제 엔진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33.3km는 완전 전기 모드. 근데 이제 전기가 끝났어. 이제부터는 이쪽에 보면요, 엔진으로 간다고 표시가 뜨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노티피케이션 뜨기 전에 전혀 엔진이 개입된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배터리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됩니다. 야, 좋은데? 제가 이제 밟으니까 이제 나오네요, 느낌이. 엔진음도 나오고 배기음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확실히 엔진의 느낌이, 필링이 좋네요. 가솔린이 필링이 가속감 쩔어. 그러니까 이게요, 전기 모드와 이 휘발유의 힘을 한꺼번에 갖고 가면 진짜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야, 이거 봐요, 되게 잘 나가요. 20i 직렬 4기통. 직렬 4기통 맞나? 직렬 4기통 맞을 거예요. 그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밟으면 느낌 좋아. 자,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X3 302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또 봐봐, 리젠이 돼가지고 제가 또 살살 지금 운전을 하니까요, 또 전기 모드로 돌아와서 전기 모드로 33.5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 엔진 전혀 개입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 모드 모터 질감으로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총 제가 아까 좀 스포츠 모드 비스무리하게 33.3km까지 완전 전기 모드로만 돌아다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엔진이 개입을 해서 엔진 출력으로 좀 돌아다녔고요. 그러면 결론은 났죠. 33.3km를 완전히 스포츠 주행으로 돌아다닐 때 전기 모드와 모터 모드로만,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로만 달릴 수 있다. 결론. 전기 모드에서 엔진 모드로 개입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거 진짜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개입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에너지를 쓰는 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 주행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모델 3만 타다가 가끔 엔진이 있는 차량을 타면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그 나름대로의 엔진 필링을 느끼면서 또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딱 그거예요. 전기 모드도 움직이고, 그리고 휘발유 모드로도 움직이고, 그래서 가끔은 거친 엔진의 느낌으로 달려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엔진 모드로 움직이면 되고, 난 오늘 좀 조용히 적당하게 돈을 쓰지 않고 좀 조용하게 음악 들으면서 달리고 싶어 라고 하면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로 완전히 전기차 모드로만 이렇게 모델 Y처럼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기차 모드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로 엄청난 가속감을 바라지 마세요. 160km 막 180km 이 정도의 스포츠 주행, 서킷 주행을 하실 수는 없어요.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 차량은 여러가지 토끼를 잡은 굉장히 좋은 차량,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브레이크의 제동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준급이라는 것을 바로 대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한번 시승해 보시면 되게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SUV고 아무리 준중형 SUV라고 하지만 굉장히 넓어요. 이 차량에 제가 지금 앉아있는 캐빈룸이나 뒷좌석 하늘주임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앉아 계시고, 뒷좌석 자체가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족용 용도로 쓰는 것도 굉장히 추천. 이 차량이 또 완전 대형 SUV는 아니니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추천. 여러가지 방면에서 다방면, 한쪽에 몰빵되어 있고 한쪽에 능력치가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차량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X3 301을 한번 느껴보았고요. 저는 이 차량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다만 한쪽으로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들의 고루고루의 능력치를 잘 갖고 있는 차량을 원하신다면 330이보다는 저는 X3 302가 더 낫네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저의 항상 염원, 저의 꿈은 X5 452나 X6 45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딱 유일한 단점이죠. 제가 꼽는 단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굴곡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을 못해. 유일한 단점이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X3 302보다는 X5 452를 훨씬 더 추천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티를 자꾸 내는 이유가 차박 때문이거든요. 그것만 빼신다면 진짜 이 차량은 정말 다방면의 멀티 유틸리티 차량으로서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X3 302의 리뷰를 마쳐보았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더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즐기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